올해 소외주는 내년에 주도주가 된다는 투자 전략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주가 하락폭이 컸고 소외를 받은 주식들을 일부러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인 저평가 우량주 투자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견고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3월달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홍해에서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물가 반등 우려가 존재하죠.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 들어 MMF 펀드에 많은 양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건 연초에 계속되는 조정으로 인해 갈 길 잃은 돈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갈 길을 잃은 또 다른 투자자들은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에 폭락을 했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찾고 있습니다. 보통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1월 달은 작년 증시에서 수익률이 부진했던 소외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우량주부터 소형주까지 매력적인 종목을 찾고 있는 거고요. 주식시장 격언 중에 직전 주도주는 다음 장사의 주도주가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유럽의 명품 기업들이 2022년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3년도 초에 최고점을 갱신합니다. 그 이후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도 명품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 방식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관점들을 인지하고 투자를 한다면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어떤 주식이 많이 상승했고 어떤 주식들이 소외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2023년도 수익률 탑10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네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불안해진 국가들이 반도체를 선주문하기 시작하면서 높은 매출과 AI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죠. 2위는 메타네요. 보통 경기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광고비부터 축소를 하는데 메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건 2023년도 미국의 경기가 좋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3위는 로얄 캐리비안이네요. 미국 혼자 나홀로 성장을 하면서 여행 수요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상위권에 속해 있는 목록을 보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여행 레저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 그리고 카니발, AMD, 테슬라까지 2023년도 한 해를 이끌었던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연도인 2022년도에 소외주였다는 점이에요. 2022년도 소외주였던 기업들이 2023년도에는 상위 5% 안에 8개 종목이나 포함이 되었다는 점이죠. 그럼 작년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중에 올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작년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2023년도 소외주 탑10을 한번 보겠습니다. 1위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인페이지네요. 바이든 정부의 수혜주였지만 작년에는 힘을 못 썼네요. 2위는 FMC 쿠퍼라는 화학비료 농업 회사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수혜주였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3위는 달러 제너럴이라고 저가 제품을 취급하는 미국판 다이소 기업입니다. 4위와 5위는 코로나 수혜주였던 모더나와 화이자가 위치해 있네요. 6위는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고요. 작년에 화장품이나 명품의 수요가 하락하면서 주가도 영향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저런 주식을 사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작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들도 2022년도에는 똑같이 볼품없고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매력도 없고 갖고 싶지 않은 종목이어도 올해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소유주였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두 가지 정도만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년에 44%의 하락률을 기록했던 달러 제너럴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10달러 이하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미국판 1달러 다이소 매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내 19,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데 80% 이상이 인구 2만 명 이상 소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 제너럴은 저소득층 가구가 핵심 고객층이라는 이야기죠. 올해는 글로벌 국가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소비도 이전보다는 위축될 거고요. 하지만 필수제는 반드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의 질보다 좀 더 저렴한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불황이고 침체에 빠질수록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죠. 지갑이 얇아진 미국인들에게 저가 제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달러 제너럴은 2009년 상장 이후 매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작년에 40%가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점도 있어요. 2022년도 11월 제프 오웬이 신임 CEO로 부임하면서 고위 경영진이 상당수가 교체되었죠. 월가에서는 새로운 경영진의 역량 부족으로 달러 제너럴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화이자입니다.
지금 화이자라는 기업을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많이 벌었지만 이제 끝물이고 먹는 다이어트 약도 임상 실패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기업이다. 등등 비만 치료제로 떡상한 일라이릴리 그늘에 가려져서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할 겁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바이오 업계는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한 키워드예요. 화이자는 주사기를 통한 비만 치료제가 아닌 먹는 알약으로 개발을 시작해서 관심을 받아왔었죠. 근데 최근 부작용으로 인해서 개발을 중단했고요.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뒤처지게 된 화이자는 당연히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현재 뒤처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부터 비아그라 등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매출도 68빌리언 달러니까 한 80조 원 정도 되겠네요. 현금 흐름도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건 배당주라는 거죠. 얼마 전에 배당주 관련 영상 올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매력적인 배당주를 찾고 있어요. 현재 화이자의 배당률이 5.7% 정도 되네요. 아마 배당컷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화이자도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 화이자는 항암제 최대 기업인 시젠을 인수하면서 41조 원 정도 채권을 발행했죠. 그리고 분기 수익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배당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ADC 항암 치료제 시장을 독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위기보다도 오히려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익 구조가 잡히기 전까지는 많은 양의 채권과 배당금을 잘 해결해야겠죠. 코로나 백신 재고 때문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잡히는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2025년도부터 화이자의 주요 제품 7가지 중에 5가지의 제품의 특허가 만료됩니다. 이로 인해 최대 170억 달러 정도 손실이 예상되고요.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하락시켜야만 합니다. 상품 물가를 낮추기보다 약이나 보험 같은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약가 인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낮춰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이자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렇게 2023년도 매력적인 소외주를 알아봤는데요. 저평가 우량주 투자 방법은 무조건 작년에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 기업을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이 폭락했으니까 올해에는 오르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면 주가가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매력적인 소외주를 찾을 때 상위 10%, 하위 10%를 잡아서 대충 30개에서 50개 정도 기업들을 대조해 보는 겁니다. 50개까지는 좀 범위가 넓은 것 같다 싶으시면 20개에서 30개만 선택해서 올해 정치적인 변수들이나 거시경제 흐름 등 다양한 부분들을 대입해서 종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 앞전에 말씀드렸던 2가지 종목 말고도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긴 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쓱 넣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주식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들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 강박 중에서 벗어나셔야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요. 연초돼서 증시가 연일 빠지고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